자, 그러면 오늘 임대인 입장하고 임차인 입장하고 그리고 채권자 입장 이 세 개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 맞아. 그래서 오늘 결론 짓자. 이런 경우에 월세 내 마라. 수사야. 이번에 우리 회원분이 한번 물어보더라고. 경매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되냐? 그러니까 경매를 당한 임차인이야. 그러면 자기가 월세 계약을 한 상태인데 경매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당 받을 때까지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이게 맞는 얘기야? 그게 통상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서 이제 영업을 하시다 보면 경매가 들어가면 통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렇지. 그치?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월세를 안 내. 통상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원래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납부를 해야 돼. 월세를 주인에게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물건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2022 타경 40688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메카존이라는 곳이네요. 용도는 아파트용 공장, 요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가가 2억 8,100만 원 정도고 두 번 유찰돼서 1억 3,7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7명이 입찰하셔서 전매차 조금 안 되게 낙찰을 받았네요. 경매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통지서 같은 것들, 또 법원에서 등기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출입문 쪽에 많이 붙어 있거든. 맞아. 그럼 이제 이런 통지서를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월세를 잘 안 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이전하신 분들도 있고 보통 영업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임차인 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1090 정도의 계약하셔서 이 해당 공장을 쓰고 계셨는데 그러면 경매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90만 원이니까 그렇지. 보증금은 사실 받기 좀 힘들 부분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증금에서 까는 셈이 돼버리는 건가?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연구를 여기에 하셨네. 그렇지. 1,000만 원을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거지. 그런데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로 확정일자가 2023년인데 이게 배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이분이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월세를 안 냈잖아. 그렇지. 월세를 안 냈는데 배당 신청을 하면 배당 기일날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거든. 근데 뭐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내가 소유자라면 나는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 월세를 못 받았어. 이 사람한테. 그치. 그러면 배당일을 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경매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야. 경매가 들어가자마자 월세를 안 내.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당 신청을 다 해. 그리고 배당 기일날 가. 그럼 내가 예전에 유동화에서 근무를 했었잖아. 그러면 우리 유동화에서 담당자는 그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배당일을 무조건 해. 배당이 신청을 한다고. 그렇지. 저 사람은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 유동화회사 측에서는 꼭 배당 이소를 제시해야 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과는 그 경매계에서 판단을 해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보통은 채권자가 그걸 확인을 시켜줘. 유동화에 다닐 때 내가 담당자잖아. 내가 채권자고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그런다. 월세를 다 받은 게 맞냐? 확인해서 월세를 다 받았다 그러면 취하해줘.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2년이 됐다. 그러면 내 보증금 이상으로 지금 안 낸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배당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실무상 보면 소유자가 배당 기일날 법원에 오진 않아. 그렇지. 채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일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채권자, 유동화회사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손해를 많이 봐.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무조건 우리는 배당이소를 걸어야 돼. 그래서 임차인하고 싸우게 돼. 그러면 얘기를 잘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임차인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그런데 유동화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잖아. 그 입장은 어때? 유동화회사는 어떻게 보면 채권자잖아. 그렇지. 그리고 펀딩을 해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거든. 근데 담당자가 배당 기일날 배당 이소를 안 하잖아. 그럼 힘을 썼어야 돼. 아, 담당자가.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든 가상 임차인이든 임차인한테는 무조건 배당 이소를 걸어야 돼. 그럼 이제 배당 기일에 직원으로서 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채무자는 없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채권자들, 이런 임차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계실 텐데, 유동화회사에서 이걸 다 배당을 받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멱살 많이 잡혀봤겠는데? 멱살 엄청 잡혔고, 자기 진짜 임차인이다. 이런 경우도 많고, 예전에 어떤 경우는 소유자가 자기 딸을 가상 임차인 걸어가지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으러 왔어. 그래서 임차인들하고 정말 주먹다짐을 했던, 뭐 그런 경험도 있지. 그 입장 차이가 또 다 다르구나. 그렇지. 그래서 유동화회사 다니시는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당이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힘을 썼으니까 일단 거는 거야. 일단 걸고 시간을 더 끌어서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 배당을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임대인 입장하고 임차인 입장하고 그리고 채권자 입장 이 세 개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 맞아. 그래서 오늘 결론 짓자. 이런 경우에 월세 내 마라. 일단 안 내도 돼. 왜냐하면 소유자가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직 유동화회사를 안 넘어가고 일반 채권일 수도 있잖아. 운 좋으면 배당 받아가실 수도 있겠지 뭐. 그치. 하지만 원칙은 좀 알고 가자. 뭐 그렇지. 그런 거지. 원칙은 어쨌든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수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생각하셔라.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